실제로는 이게 추나 추 동편까지 다 보고 봐야 돼요, 이게. 동편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이 사주 분석의 순서를 보시고 그리고 추편을 보셔야 돼요. 새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편까지는 도구론이잖아요. 이제 추동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돼요. 추동을 실제로는 추와 동편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번은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동편에 보면 이 사주 분석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동까지 배우는 이유가 이 토대로 사주팔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는 관념이 딱 잡혀 있지 않아요. 그때 이게 다 본 다음에 사주 분석의 순서를 보고 다시 추동을 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 뒤에 가시면 처자인연법 말고 저 26페이지에 그릇의 비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까지 한번 보고 사주풀이 우선순위를 본 다음에 다시 추동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그릇의 비교를 보고 다시 추동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머리가 여기 32페이지에 가면 다시 또 사주풀이 우선순위가 나와요. 이거는 동편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추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추동을 보시면 정립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동편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다 보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릇을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등급판을 매기 시작하면 거의 사주가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풀이 우선순위를 왜 다시 다루냐면 이걸로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2개의 항목인데 그 소항목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시라는 측면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남자, 여자 남자는 뭐뭐뭐부터 찾는다 여자는 뭐뭐뭐부터 찾는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감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추동을 몇 번을 봐야 됩니까? 네. 네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렇게 보시면 어지간하면 팔자가 이제 좀 보여요. 참 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간 다음에 추동으로 바로 갈 거예요. 네, 그런 학습 방법으로 보시면 이제 팔자풀이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다. 자, 사주 분석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 사주의 명식을 정확히 세운다. 요즘 요거는 이제 옛날에 만세력 보던 시절이에요. 만세력 보던 시절에는 다 책을 찾아서 이제 실제로 사주팔자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스마트폰 어플이다, 뭐 컴퓨터다 해가지고 그냥 그죠. 생년월일 시만 입력하면 바로바로 출력되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요 부분은 쓰이지는 잘 않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뽑든 컴퓨터로 뽑든 만세력으로 찾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문점을 하러 오면 양력생일과 음력생일을 같이 적어오래요. 왜? 실제로 우리가 윤달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양력생일은 맞게 적는데 음력생일을 틀리게 적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양력생일을 바로 적었는데 음력생일이 틀리거나 또는 양력생일이 틀렸는데 음력생일이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을 보러 오든 두 번을 보러 오든 저는 꼭 적어오래요. 자기가 생각으로만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은 제가 실제 경험인데 올 때마다 생년월일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양력, 음력을 꼭 다 받는 습관. 요거를 항상 그 습성을 들이세요. 팔자가 정확해야 틀리더라도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팔자 틀리게 해놓고 당연히 틀려지죠. 맞게 풀든 틀리게 풀든 정확하게 팔자 명조를 놔두고 풀어야 나중에 공부가 되었을 때 아, 이때 내가 이걸 잘못 봤구나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를 무조건 정확하게 뽑는 연습. 요즘은 스마트 시대니까 요거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뽑으시라. 꼭 두 개를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난정 같은 데 가면 전기시설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책을 펼치고 이제 사주를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을 정확히 세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팔자를 정할 때, 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뀌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팔자를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그 월이 정확치가 않다면 실제로는 연도 틀려질 수가 있을 것이요. 그죠? 물론 달도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고 팔자가 완전히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을 이제 정확히 세워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이제 실제로는 격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격용을 뽑죠. 그러니까 월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월생인데 묘월생 뽑아놓고 아니면 축월생 뽑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춘절기에 의해서 해가 바뀐다는 것. 그래서 월을 무조건 뽑을 때 기준은 절이 된다. 그거 유의를 하시고. 두 번째, 자시, 조자시, 야자시의 문제를 정확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자시든 야자시든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몇 초 00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전날 자시냐 야자시 아니면 다음날 자시냐 조자시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 따라서 일간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시라.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120조 30분 문제를 참고한다. 만세력에 보면 우리가 동경기준시죠? 동경기준시를 썼던 시절이 있었던 게 있었고 안 썼던 시절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썼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히 찾아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만세력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체킹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썸머타임 문제도 있었죠. 썸머타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썼던 시절, 안 썼던 시절 그 시차 문제를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시를 모를 경우 사주를 보면서 정한다. 참 이게 난감한 문제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진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시를 찾는 방법 해가지고 보면은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자는 방향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시라는 문제가 뭡니까? 시가 우리가 좌표론 할 때 시가 무슨 뭐에 해당되었죠? 년, 월, 일, 시가 있다면 이거는 자식자란 말이에요. 이제 자식에 의해서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실제로는 시를 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 문제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 옛날에는 뭐 되는 대로 다솜 같으면 막 나와서 맞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참았다가 놓고 마음대로 배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도 연결되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간마다 실제로 체크해가면서 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100% 정확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요 시 같은 경우에 처자인연법에 의해서 그 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시를 모르면 어쩝니까? 원래 한참 참았다가 나와버리고 이러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 또 배우자의 그 관계라든지 해서 또 띠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시 문제는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주를 잘 못 보더라도 사주 자체는 정확히 정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이제 양력, 음력 이렇게 가지고 딱 해가지고 체킹해서 뭐 컴퓨터라든지 어플 치면은 정확하게 이제는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잘못 기입해서 잘못 뽑았다 이러면 일단 내가 트레이닝을 해서 뭐 잘못 본 걸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주 자체 뽑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주잖아요. 그러면 잘못 뽑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빙성 있게 믿겠다, 안 믿겠다? 아, 근데 보통 우리 팔자를 보러 다니잖아요. 꼭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딴 데는 이렇게 보던데, 이렇게 보던데. 실제로 요즘은 이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역학 쪽이 옛날에는 음제의 학문이 가려진 학문이었단 말이에요. 오픈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요즘은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이 와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한테 팔자 잘못 적어가지고 주면서 막 서로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틀린 문제,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팔자는 정확하게 틀려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틀린 걸 가지고 막 설명도 하고 다 맞췄다. 어떤 애 심지어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팔자 틀리게 줘놓고 다 맞는 거예요. 뭐 희한하게. 나중에 띠가 틀렸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인연에 의해서 원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왔다 해서 막 그렇게 풀어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난 범띠인데 왜 소띠로 적어놨지 이런다니까요.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팔자를 정확히 뽑는 것을 습관화한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만세력 볼 때 참조용이니까 요즘은 뭐 원체 어플들이 잘 나와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알 거는 알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 내에 있는 글자들을 관찰한다.